인생열차 출발합니다. 오늘의 사연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아버지와 닮아있는 자기 모습을 본 아들의 사연입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늘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.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. 그 다짐이 제 인생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말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어요.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구두를 벗고 셔츠 벗어서 딱 걸어두고 신문을 펴놓고 담배를 한 대 피우셨죠.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흐르고 그 옆에 앉은 어머니는 조용히 반찬을 챙기셨고요. 그때의 저는 그 침묵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.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없는 그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거든요. 그게 저희 집의 일상이었어요.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.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, 내 가족에게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근데 세상은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. 저는 20살 때 아버지 몰래 서울로 올라왔어요. 대학이라도 가라. 그 말에 고개를 저었죠. 아버지처럼 똑같이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싶지 않아요. 그땐 그게 용기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 돌아보면 그냥 어린 오기였죠.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알바를 2-3개씩 뛰었어요. 그래도 꿈은 있었죠. 사람들 앞에서 웃고 말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처음 광고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신났어요.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내 세상이구나 싶었죠. 근데 회사는 금세 저를 현실로 끌어내렸어요. 매일 야근, 매일 눈치, 그리고 상사의 한마디. 이게 보고서야? 네 생각은 어디 있는데? 그 말투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. 그 목소리의 톤, 눈빛, 말끝, 딱 아버지였어요.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. 이마에 주름 하나, 입술이 굳은 표정.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어요. 그제야 깨달았어요. 도망친다고 해서 닮지 않는 게 아니구나. 첫 월급 받던 날도 그랬어요. 아버지한테 봉투 건네면 또 됐다 하실 게 뻔해서 케이크 하나 사서 집에 갔어요.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. 그랬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. 네가 먹어라. 그 말투도 표정도 여전했죠. 근데 며칠 뒤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. 밥 잘 챙겨 먹어라. 딱 그 한 줄. 그때 처음 울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답장은 못 보내겠더라고요.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를 이해해버릴 것 같았거든요.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는 저도 아버지 나이가 됐죠. 야근이 늘고 피곤해지고 말수가 줄었어요.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.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졌어.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. 나는 평생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아이랑 대화도 줄고 아내가 뭐 물어보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.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. 아버지가 어릴 적 하던 말이었는데 말이죠. 아내가 한참을 보더니 넌 아버지랑 진짜 똑같아.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. 아이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어요. 아빠 꼭 와야 돼? 약속?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. 회의가 길어졌습니다. 퇴근하니까 밤 10시였어요. 아이 방문을 열었는데 작은 손에 아빠 자리라고 쓴 종이를 쥐고 자고 있더라고요.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해서 숨이 막혔어요. 아버지랑 똑같았어요. 집안에 빈자리 하나 남겨둔 사람. 그날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. 세상 일이 참 팍팍하잖아요.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아도 현실은 늘 하나를 빼앗아가요. 아버지도 그랬겠죠. 그땐 몰랐어요.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. 심장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. 처음이었어요. 그렇게 손을 잡아본 게. 손등에 굵은 혈관, 기름때가 스며든 손톱, 그 모든 게 세월이었어요. 아버지,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.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저 손만 잡고 있었죠. 그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어요. 장례식 날 향냄새가 코를 찔렀어요. 사람들이 좋은 분이었어요 하며 위로했죠.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더라고요. 좋은 분? 전 그걸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. 그런데 밤에 남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다 탁자 위에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. 거기엔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. 내일 해야 할 일, 아들 학원비 보내기. 그 글씨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.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지만 그 수첩에는 저를 위해 보냈던 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걸 그제야 봤어요. 이제는 새벽마다 저도 커피를 내려요. 잔을 2개 꺼냅니다. 하나는 제 잔, 하나는 아버지 잔. 그리고 가끔 그 빈잔을 보며 생각해요. 아버지, 당신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. 그걸 제가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이에요. 아이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생각해요. 오늘 발표 잘해? 수고했어?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야 압니다.
사람들이 종종 그래요.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. 저도 그랬죠. 근데 살아보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장면들은 어디 깊숙이 저장돼서 어느 날 똑같이 흉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부끄럽진 않아요. 그건 닮은 게 아니라 제 몸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거였습니다.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그 위에 저만의 방식을 더하려 해요.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. 언젠가 너도 나를 닮을 수 있다. 하지만 괜찮다. 닮았다는 건 잘못이 아니라 시작이니까.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의 생각으로 꼭 채워줬으면 좋겠다. 지금도 가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. 아, 됐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때마다 스스로 웃어요. 또 아버지네. 근데 이제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. 그 말 뒤에 이렇게 덧붙이거든요. 이따가 얘기하자. 네 얘기도 듣고 싶어.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침묵을 대화로 바꾼 방식이에요.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닮아버렸습니다. 하지만 그 닮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. 그건 나를 키운 고마움이니까요. 조용한 새벽, 주방엔 커피향이 돌고 두 개의 잔이 놓여 있어요. 하나는 제 잔, 하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잔입니다.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 속에 우리가 못 나눴던 말들이 조용히 녹아 있습니다. 이상하게 요즘은 그 잔을 볼 때마다 따뜻해요. 이제야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. 아버지, 이젠 괜찮아요. 이 닮음이 저한테는 자랑이니까요.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 했지만 그 고마움을 뒤늦게 알게 된 자식의 사연이었습니다. 인생열차 정차합니다.